자, 그럼 지금부터 옆에 있는 진달래꽃 해볼게요. 근데 진달래꽃은 거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고요. 고등국어에서 거의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반드시 다뤄지는 작품이고요. 무조건 한번 보셔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달래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달래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제예요. 이별에 정한 슬픔이거든요. 이별의 슬픔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고전 시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 가시리, 정읍사 이렇게 해서 이별의 정한 슬픔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부터 시작해서 연관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많이 노래로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돼 있어요. 시는 간단하거든요. 자, 시 자체를 한번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나니까 화자고 그래서 겉으로 나온다. 이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간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간다면 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아시는 분? 그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자, 우리다 네모해 볼게요. 그리고 물이 우리다. 그지? 그리고 마지막 이언자 또 우리다가 있거든요. 매 연마다 우리다가 반복이 돼요. 그죠? 우리다 라는 게 반복되고 이걸 말하는 말로 종결어미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리각자거든요. 문장 끝에서 반복되는 소리. 자,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우리다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별의 태도죠. 임을 보내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럼 보내줄게. 약간의 체념의 태도가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슬프지만 겉으로 보내줄게 라는 반어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어떤 체념적 태도가 조금 드러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형 볼게요. 영변의 약산이라서 영변이라는 것이 지역 이름이에요. 영변이라는 곳에 그 당시 약산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했는데 그 약산이 뭐로 아름답기로 유명했냐면 진달래꽃이 아름답게 피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하는 거고 영변의 약산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향토적 정서, 시골적 정서가 이렇게 난다. 그리고 실제 지명을 활용했다. 실제 지역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가득시길에 뿌린다. 자, 이 제목이 진달래꽃이죠? 얘가 별표죠. 진달래꽃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걸 나를 밟고 가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화자의 또 다른 분신이다. 또 다른 모습. 그 다음에 임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뿌려. 왜? 임의 길이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죠. 꽃길만 걷길 바래. 막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런 마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불교적 행사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야. 산화공덕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전통 의식으로 이렇게 부처님 오시는 날 보면은 우리가 그 행차를 하잖아요. 그 앞에 이제 꽃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시는 길을 아름답게 빛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산화공덕의 모티브가 사용됐는지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연에 사용됐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자 어떻게 해요? 나를 밟고 가래.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희생적 태도겠죠. 그리고 사뿐히는 살짝 밟는 거고 들여밟는 건 꽉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순되기 때문에 모순되면 무슨 법이죠? 그쵸. 역설법이에요.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자. 뭐예요? 헤어지는 거란 말이야. 슬퍼 죽겠단 말이야. 근데 난 안 울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반어죠. 자, 별표죠. 반어의 대표적인 예시하면 1차로 시험에 나오는 게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죠.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근데 무지 슬픈데 겉으로는 슬프지 않은 척 하는 거거든요. 이걸 A 불비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과 마지막 년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는 부분이 반복돼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앞부분과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수미상관인지 아셔야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서 수미상관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냐? 일단 반복하잖아요. 그지? 반복하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쵸? 운율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했기 때문에 의미가 강조되는 혹은 주제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거의 주제가 있거든.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운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 여운은 다 읽고 나서 느껴지는 감동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시적 안정감. 왜냐면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구도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마지막 년에 반어적 표현도 있고 A 불비의 태도가 나타나고 수미상관의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적인 내용보다는 주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작품이고요. 그거와 연관된 가시리, 서경별구까지 오늘을 수업 시간에 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관지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